방금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줘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초창기 때 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말이 있어요. 아, 너무 시스템이 없다. 제가 2019년 철학 시절 너무 시스템이 없다. 근데 그거 왜 그랬냐? 이게 속심리 뭐야? 그때 당시면 제가 여기 오늘 30분 일찍 왔지만 원래 30분 일찍 오는 처음인데 지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지각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각을 안 해. 근데 그것도 내 밸런스에서 한번 깨보자. 한번 내가 그 나에 맞춰서 그 수석을 참석해보자는 의지도 있는데 선생님 오시면 지각이 좀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그때 와서 얘기를 한 것도 있었어요. 너무 지각이 잦으면 이건 시스템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각은 그거는 그 정도의 시스템은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의지에서 얘기하고 근데 선생님은 뭐냐? 내가 이런 걸 깨줘야 그러니까 그건 삶에서 나온 건데 내가 이런 걸 깨줘야 너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붕괴를 시키면서 가야지 그게 진정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왕조를 딱 보잖아요. 경국대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딱 나라의 기틀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전 이제 속대전 그 처음에 그러니까 경국대전 그러니까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편찬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을 경도전도 성종이죠. 성종이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성종 다음 왕이 누구냐면 웃기죠.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이름은 원래 없어. 성종이 죽고 나서 성종을 만들었잖아요. 신하들이 뭐로 생각? 이제 이루었다. 시스템이라는 걸 이루었다. 근데 시스템이 왔는데 의미가 없는 연산군이 왔네? 끝났어.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조선왕조를 보더라도 의미가 바탕되지 있는 인간이 안 되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리더. 항상 리더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리더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 시스템을 붕괴하고 전부 다 시스템을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리더보다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조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리더와 구조가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에서의 선상에선 같은데 그 원이라는 점 안에서 점 하나가 빠지면 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균형 있게 그게 구조와 리더가 이게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리더를 낳는 게 아니라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리더 안에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구조가 생겨야 리더가 생겨요. 리더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으려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가 없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냐는 거. 선생님 말씀 거잖아요. 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리더가 있냐. 리더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전제를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막 받아들였지만 그뿐만도 결국엔 그러니까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리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있는 순간 구조도 있는 거고. 근데 구조가 있는데 리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구조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그 틀이라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근데 리더가 있는데 구조가 없다? 그 말이 안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는 거지, 이게. 이거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 네, 리더가 있으면 구조가 필요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뭐냐면 웬만한 조직에서는 그렇죠. 리더 역량이 더 크고 네. 조직이 큰 나라는 네. 리더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고 그게 차이거든. 조직 논리에서 왜 앵글로색슨 모형하고 게르만 모형이 나와요. 네. 진짜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앵글로색슨은 일단 리더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는 탑 다운 위에 하나씩.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분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일단 완비를 해놓고 비스마르크에 이제 딱 그렇지 해놓고 어떤 리더가 오더라도 이 리더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체제를 만드는 건데 근데 앵글로색슨은 이렇게 하달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잘 이렇게 사회가 완전 돌아가는데 나쁜 리더가 왔다 그럼 완전히 망가지는 그 사람. 근데 그게 조선왕조가 명확히 하는 게 정도전이 어떤 임금이 와도 근데 연산군이 오면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조선이라는 구조가 안 나타난 상태에서 세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는 왕이 리더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삼정선 체제가 있고 그렇죠. 네. 양파가 있잖아요. 네. 권신들에 의해서 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이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체제가 있죠.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진짜 왕으로서 하나의 정말 괜찮은 리더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왕은 누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리더가 이게 힘이 셌으면은
조선 왕조가 600년 못 가고 네. 100년밖에 그렇지. 못 갔어라고. 네. 그래서 조선이 유리한 이유가 600년 갔잖아. 600년 왕조가 전 세계 거의 없을걸? 네, 맞아요. 맞죠. 예. 600년까지 간 이게 어떤 왕조가 없다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리더보다는 네. 그렇지. 밑에 있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러니까 시스템과 구조에서 전 조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조선 왕조 600년, 뭐 500년, 300년 가도 좋아요. 저는 조선 왕조가 한글이라는 걸 낳았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한글이라는 걸 낳으려면 그 구조와 리더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한글이 나오는 건데 500년, 600년 가면 뭐해? 그냥 구조가 좋아. 600년 가서 뭐 한글 없으면 한자 쓰고 있어 지금 아직도. 결과가 좋은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생각하기에 구조와 리더가 밸런스 있는 게 있어야 그 어떤 한글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당연한 거. 네, 근데 그거를 후손들한테 밀려주려면 리더와 구조가 정확하게 밸런스 있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리더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구조라는 게 나오고 구조가 있으면 리더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 있게 갔을 때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한글이라는 걸 주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600년까지 갔는 게 그래도 조선 왕조가 망하더라도 우리에게 한글, 우리말을 쓸 수 있게끔 해줬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게 조선 왕조에 대한 다른 왕조와 비교해도 우리 왕조는 이런 문명권이다. 한자 문명권에 자기 나라의 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근데 세종대왕이 이게 한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세종이란 그러니까 그 애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조와 그 리더가 진짜 앙상블로 잘 맞은 거예요. 그 네. 생각은 근데 갑자기 든 게 네. 그 밑에 어떤 대중들 시키는 그 국민들이 그런 무한의 압력을 주지 않았을까 세종대왕한테. 아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구조와 이 시스템이 잘 완비된 것이 하나의 작품이라 저는 생각하는 네. 이유가 초창기 때 이제 이성계는 나라를 네. 했고 정조전하고 함께. 근데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은 구조가 잘 만들어지는 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2대 3대 태종과 생각이 정반대잖아요. 네. 태종은 왕권 중심이고 신권 중심이잖아요. 정도전 생각은 이랬고 태종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태종은 정도를 죽이고 왕권이 강한 조선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종의 생각은 계속 리더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셋째 아들 총령을 훌륭한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세종이 모든 걸 다 이룩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번에는 아버지였던 태종이 그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기반 하에서 이게 접목이 된 거죠. 좋은 리더와 아버지가 만든 하나의 어떤 기반.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아인슈타인이나 세종대왕이 어떤 학에 대한 열정은 비슷한데 세종대왕이 사서삼경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신하들하고 경연을 할 수 있는 구조 그거는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비교되는 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정조대왕이 또 나오잖아요. 정조대왕도 그게 못지않은 성군이거든요. 네, 그쵸. 정조대왕이라고 하니까. 성군보다는 정조에서 치는데 근데 그때 상황은 또 이제 노론이 득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권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어요. 근데 세종때랑 비교해 보면 세종도 때 신하들도 다 쟁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세종은 잘 조화가 됐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정조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노론이 다 완전히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차이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조나 세종이나 학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그 구조와 기틀이, 그러니까 너무 세종이 다 한 거야. 한글까지 했으니 할 게 없어. 맨날 공부만 하는 게 그냥. 그래서 정조는 규장각을 세워서 신하들하고 토론 경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물론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태종의, 그러니까 참 그게 시대적 맥락인데. 영조가 그걸 또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정조는 결국 그러니까 정조라는 왕 자체도 영조가 효장세자의 업적을 해가지고 왔는 역적의 아들이야 사실. 근데 그 정조라는 사람이 딱 등극을 딱 했는데 효장세자를 해서 서류상으로는 정조의 아들이 아닌데 올라가서 첫 마디가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그거부터 정조는 이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시작을. 근데 세종대왕은 시작부터 그 태종한테 그 길기 길어서 왕이 된 거거든. 자기도
양녕대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안 될 게 된 거야. 물론 정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태종은 또 다른 게 태종은 결국에는 그 지방 호족 출신이에요. 이게 호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려라는 체제가 처음에 궁예가 왕건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고 왕건을 왜 죽이지 못했냐면 호족이 너무 센 거야.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 그러니까 알아. 궁예도 왕건을 죽여야 됐는데 얘를 못 죽이겠는 거야. 그래서 갖고 온 게 뭐냐면 짐은 곧 미륵이다. 이걸로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그걸로도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궁예가 그러니까 계속 호족 중심으로 계속 간 거야. 근데 이제 결국에는 조선도원이가 결국 호족으로 계속 가다가는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아예 중앙집권을 찍어 누르는 거야. 찍어 눌러. 근데 그게 앙상블이 딱 된 거지. 태종 때는 그게. 근데 너무 정조랑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중앙집권화가 강하게 되고 아니면 또 이상한 어떤 중앙집권화가 그 서울에 있는 그 신하의 중앙집권화지. 그런 게 강화되니까 이게 조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아무래나 학의 의지가 있지만 그 학의 의지를 어떻게 구조화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한 것처럼 그냥 시대에서 내가 어떤 그릇이고 어떤 사이즈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너무 펼치기만 하면 또 안 된다. 라는 말씀하거든요. 아까 정조원 선생님 이제 얘기하셨던 거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화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조직에 몸담고 생활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권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 우리 안 그런 거 같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시스템이나 구조가 없어. 이 상태에서 리더가 잘못되면은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시스템 갖춰진 구조나 시스템 안에서 오히려 그게 조직화되고 구도화되고 아니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걸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책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윗대가리가 다 모든 걸 책임지는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하자시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권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권이라는 건 뭐냐면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일과 B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A라는 일이 A라는 사람, A1-라는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되면 이 사람이 딴짓 하겠어요? 안 하겠죠. 책임을 다 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런 시스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오늘 DNA에서도 말했지만 참 재밌는 건 아까 말한 구조는 DNA 서열이에요. 근데 이 서열이 아무리 이 설이 좋으면 어떤 거를 내가 만들어도 단백질이 좋겠지. 근데 아까 말해 그 과정이 있어. 그렇지.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도 DNA가 돌연변이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말한 구조, 그러니까 결국 좋은 DNA 안에서 어떻게 좋은 물질이 안 좋은 물질이 나오겠어. 하지만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하지만 아까 말한 거 구조를 너무 무시하면 안 좋은 구조에서 어떻게 좋은 게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와 그 문화가 잘 융화가 됐을 때 한글 하다못해 저는 메시라는 그 축구하는 그 인재도 그 마라도나 그래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몇천억 쏟아부어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안 나온다. 메시는 그거는 인종의 차이도 있겠지만 왜냐면 DNA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고 또 하나 DNA도 좋아요. 아르헨티나 몸 자체가 지경도 얘기했지만 그게 무게중심이 좋아요.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무게중심이 좋다고. 그게 걔네는 최초에도 축구를 했을 때 맨발로 맨 땅에서 축구를 찼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선수들 2002년 선수들 보면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지금 초등학교 봐봐요. 인조단이 엄청 좋잖아. 그런데 축구 찬단 말이야. 이 힘이 달라 힘이. 배 튕기는 거야 이 힘이 달라. 형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면 방금 얘기한 그 아르헨티나 그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메시라는 선수가 나왔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이끌고 좋은 축구 문화를 가느냐도 달라. 걔는 그냥 아르헨티나는 그냥 메시 끝이야. 그러니까 좋은 문화를 만든다는 건 그 메시가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그 인성이 다른 축구 사람들한테 전송이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 손흥민 하면 박지성 하잖아요. 원래 스포츠 스타들은 마약하고 이게 일상이야. 서양은. 근데 박지성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서양이 오늘 되게 특이하게 보는 거야. 지금 가면 책 읽고 공부하고 이게 다야.
그래서 다른 축구 선수들이 힘들대. 왜요? 지성이 형을 보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롤 모델이야. 근데 손흥민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문화권을 딱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과 문화가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때 그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지. 뭐가 먼저다라고 제시하는 순간 물론 제시하도 되지만 그게 그 사람이 또 내가 오늘 구조가 먼저였지만 내 다음에 1년 지날 때는 이제 문화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가야 그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게 그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 리더와 거기 있는 구조. 왜냐면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드는 건데 인간 속에 그 리더와 그 아래 구성체들이 동의하에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는 계속 토론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민주는 아고라 광장이 있잖아. 계속 토론하는 거잖아. 근데 너무 떼제베로 토론을 하면 안 되니까 조선왕조는 이제 있는 그 신하들끼리. 근데 그러니까 한글이 나온 거지. 떼제베가 다 와가지고 그 로마 군중 앞에서 막 선동하고 이건 또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내가 세련되게 잘 만들어가느냐가 진짜 공동체의 힘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케미를 하는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다. 그게 이제 고전을 공부하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이 서구식 어떤 시스템의 한계에 딱 갇혀있는 나 자신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그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어린애들도 희한하게 항상 시스템을 얘기해요. 아,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런 식이야? 자기들이 뭘 안다고. 우리도 사실 조직세계에 몸담고 있고 시스템이라는 그 한계에 딱 갇혀버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건 왜 이렇게 해요?